저는 이제 경기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이창균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예방접종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왜 중요할까? 예방접종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필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유수의 해외 유명한 학회들에서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건강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예방접종이다. 예방접종을 잘 해야만 기본적인 치료와 맞물려서 건강을 잘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의사들에게도 이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에서 감염은 왜 중요하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면역 억제 치료를 받기 때문에 기회 감염이라고 그러죠. 치료로 인하여 생기는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데, 치료뿐만 아니라 질병 자체가 면역을 결핍시키기도 하고 장관의 염증이 많기 때문에 또 수술에 의해서 장관의 방어 체계, 점막의 방어 체계가 손상이 가기 때문에 염증이 감염이 잘 생기기가 쉽습니다. 또 한 가지, 처음에 진단되고 질병이 심할 때는 영양이 결핍됐다거나 또 잦은 내시경 검사로 인해서 감염에 취약하다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는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고 감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다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감염은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소화기학회에서는 의사들에게 염증성 장질환 진료를 할 때 꼭 지켜야 할 10가지 수칙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8가지 중에 2가지가 이 예방접종의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될 것이 계절성 독감 백신을 꼭 투여를 하여라. 그 다음에 폐렴구균 백신을 꼭 접종하도록 2가지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나타날 수 있는 면역 억제 상태인데, 그럼 도대체 어떤 상태가 면역 억제 상태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테로이드를 한 20mg 정도를 한 2주 이상 투여받는 경우에는 면역 억제 상태로 우리가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자티오프린이나 멜카프토프린과 같은 면역 조절제를 투여받는 경우, 또 메토트렉세이트 같은 주사제를 또 병구로 투여받는 경우에 받습니다. 그리고 투여를 중단하였다고 하더라도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역시 면역 억제 상태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인플릭시맵이나 아달리무맵 같은 항 TNF 제제를 투여받는 중이거나 3개월 이내 중단한 경우, 또 한 가지는 질병 상태가 심해서 여러 가지 면역 결핍 상태, 영양 결핍 상태인 경우에도 면역 억제 상태에 들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 중증 감염의 위험도는 면역 억제제, 아까 경구 면역 억제제 아자티오프린을 투여받는 경우에는 한 1.3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요. TNF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한 1.6배 정도 증가한다고 하고, 면역 억제제와 TNF 차단제를 병합 치료받는 경우에는 약 3배 가까이 중증 감염의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잘하면 대부분의 기회 감염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인데요. 위험한 환자들은 거의 80% 육박한다고 보여지지만 실제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들의 퍼센테이지는 매우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독감 백신인 경우에는 한 80% 이상은 예방접종을 받아야 된다고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독감 예방접종이 한 20%에 불과하고요. 폐렴과 같은 경우에는 한 6% 정도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데, 이 독감 예방접종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가에서 많이 놔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한 40%까지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100%가 돼야 되겠죠. 약 40%이고요.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6%에 불과해서 거의 미국과 동일한 수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래 진료를 볼 때 계속 폐렴 예방접종을 맞으셨는지 있느냐 계속 물어보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방접종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갖고 외래에서 진료 볼 때 활용을 하고 있고 환자들에게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아 갖고 뭘 어떻게 맞아야 될지 잘 모를 텐데요.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서 권장 예방접종은 매년 독감 예방접종 맞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매년 맞는 건 아니기 때문에
선택해서 이 두 가지를 독감과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맞으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이제 대부분 젊은 환자들이기 때문에 A형 간염과 B형 간염, 항체 미보유자는 이제 A형 간염과 B형 간염 예방접종 맞으면 되고요. 26세 이하 여성, 18세에서 26세 여성인 경우에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자궁 경부암 백신이라고 하는데 그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 자궁 경부암의 위험도가 조금 높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매년 자궁 경부암 검사를 받고 이 예방접종을 꼭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젊은 남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인 경우에도 이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을 맞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는 환자들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상포진 예방접종 맞아야 되느냐? 맞는 게 좋은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면역 억제 치료 전에 투여를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에 상관없이 안전한 백신은 이 불활성화, 균을 거의 죽여버렸다고 하면 되죠. 사백신이라고 하는데 독감, 폐렴, A형, B형 간염,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나 파상풍 백신은 언제 무슨 치료 받든지 간에 안전하게 투여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 억제 치료 중에 받은 경우에는 생바이러스 백신 혹은 약독화 백신은 안 되는데요. 꼭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특히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은 현재까지 시판 중인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은 이게 약독화 백신이라고 해서 바이러스가 살아있는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 중에 받게 되면은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금기라는 거 알아둬야 되고 하지만 그 경구로 복용하는 면역 억제 제제 정도에서는 안전하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TNF 차단제 주사를 받는 경우에는 절대 금기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백신을 투여받았다고 하면은 이런 TNF 차단제 치료는 한 4주 정도에 연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을 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백신은 독감과 폐렴구균 백신이 되겠습니다. 계절성 독감의 위험성은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 있어서 건강한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노란 바가 정상인인데요. 정상인에 비해서 이 파란색 바가 염증성 장질환입니다.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전체 염증성 장질환 환자인데 적어도 20% 이상 독감의 발병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독감을 걸려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합병증 발생이 매우 높다고 되어 있어서요.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색 바가 염증성 장질환 환자인데 심하게는 입원율이 한 40%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감 백신 맞아도 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 염증성 장질환 환자는 일반 건강군과 비교해봐서 특별한 합병증의 위험도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투여받을 수 있는 백신이다. 염증성 장질환이 있어도 예방 효과가 뚜렷하고 치료제와 상관없이 아무 때나 예방 접종이 가능하다. 예방 접종 후에도 염증성 장질환이 심해질 위험성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독감 예방접종 맞아야 될까요?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미국의 CDC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생후 6개월 이상 모든 사람 질병이 있거나 없거나 꼭 맞으라고 하고 있죠. 근데 꼭 맞아야 되는 경우 고위험군인데요. 이 면역 억제 환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은 꼭 맞으셔야 되고요. 면역 억제 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기회 감염에 노출 위험 높기 때문에 반드시 매년 독감 예방접종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렇게 주사제를 투여받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흡입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흡입제는 도입되지 않았고 흡입제는 금기이지만 주사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강의 중에 하나는 이 폐렴구균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IBD 염증성 장질환 환자의 폐렴 발생률은 건강한 상인에 비해서 약 2배가량 높습니다. 그만큼 폐렴이 잘 생긴다는 것이죠. 이 보시는 것처럼 이 건강 대조군에 비해서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이 높은 폐렴 발생률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크론병만 국한으로 볼다 하면은 폐렴구균 폐렴뿐만 아니라 이제 침습성 폐렴구균 질환 이건 뭐냐면은 이제 폐렴 같은 게 악화돼 가지고 폐혈증이 온다거나 수막염 같이 오는 합병증 질환들이 약 4배 가까이 높다고 잘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 치료 중인 모든 성인 염증성 장질환 환자에게 폐렴국인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하도록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아까 잠깐 보여드린 표가 되겠는데요. 이 폐렴국인 예방 접종률이 우리나라에서는 한 6%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폐렴 예방 접종률을 많이 높이는 것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왜 안 되는가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23가 예방 접종을 놔주고 있는데 말씀드리겠지만 13가 새로운 그 백신이 또 나왔기 때문에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맞았는데 또 맞아야 되는지 항상 물어보시는데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예방 접종을 맞았는지를 반드시 한번 확인해 보시니 필요할 것 될 거고, 이 13가 예방 접종은 비용이 좀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좀 큽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국가에서 예방 접종을 무료로 좀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과거에는 이 23가 다당질 백신이라 그래서 한 4, 5만 원 정도 하는 백신을 다 놔줬거든요. 지금도 나라에서 60세 이상 노인들은 다 놔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흔히 중요한 것은 폐렴인데 폐렴을 예방하는 효과는 떨어진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폐렴에 걸려서 폐렴으로 인해서 뇌수막염이나 무슨 폐혈증 같은 게 오면은 그런 예방 효과는 좀 있다고 돼 있는데, 실제 흔히 접하는 폐렴은 잘 예방을 못 한다고 돼 있고, 새로 나온 13가 이 단백 접합 백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비싼 백신이라고 하는 거죠. 한 10만 원 이상 그 금액이 되기 때문에 그 백신을 맞아야만 일반적인 폐렴이 잘 예방이 된다. 또한 이 단백 접합 백신이 효과가 오래가고 면역 기억 반응을 형성해서 기존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13가 단백 접합 백신을 먼저 맞고 그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당질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고요. 순서를 바꿔서 맞는 경우에는 오히려 효과가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순서를 잘 지켜서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과거에 만약에 23가 백신을 맞은 적이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새로 나온 단백 접합 백신 13가 백신을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한감염학회에서도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2가지 백신을 모두 맞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실에서는 과거에 이 폐렴국인 백신을 염증성 장질환 환자한테 투여했을 때 면역 효과가 얼마나 있나를 조사를 해보았는데 큰 부작용 없이 다 안전하게 맞을 수 있는데, 다만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효과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면역 억제 치료 전에 투여를 받을 것을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대상포진의 이제 문제인데요. 대상포진도 건강 대조군에 비해서 발병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고령일수록 더욱 높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건강한 환자들에서도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꼭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금기가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억제 치료를 받게 되면은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도가 이렇게 쭉 올라가거든요. 예방접종을 맞게 되면 대상포진 발병 위험률을 최소한 50% 이상 감소화시킨다고 올해 발표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현재까지는 이제 약독화 생바이러스 백신이기 때문에 면역 억제 치료 중 특히 TNF 차단제 치료 때는 절대 금기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런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환자에서도 안전하게 투여받을 수 있는 새로운 불활성화 백신이 곧 도입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시판이 되고 있고 내년 초가 되면 도입이 될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면역 억제 치료제의 투여 여부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투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인간 유두종 바이러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성 염증성 장질환 환자 18세에서 26세까지 환자들인 경우에는 꼭 투여를 받는 것이 좋고, 최근에는 남성 환자인 경우에도 26세 미만인 경우에는 투여받는 것이 권장되고 있고, 면역 억제 치료 여부에 관계없이 안전한데 대부분은 산부인과에서 놔주기도 하고요. 또 젊은 연령이기 때문에 소아과에서 놔주기도 하고 또 센터에서 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의하셔갖고 꼭 접종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요약을 해드리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염증성 장질환의 진단 당시의 면역 상태를 확인해서 그때 부족한 예방접종이 있다면 바로바로 예방접종을 맞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자의 필수 예방접종은 매년 계절성 독감 백신을 맞으셔야 되고요. 면역 억제 치료 환자는 과거의 23가 폐렴구균 백신과 13가 폐렴구균 백신을 모두 접종받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불활성화 백신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데 안전하게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맞으실 수 있지만 면역 억제 치료 중이라면은 생바이러스 백신인 대상포진 바이러스 백신이나 BCG 백신 같은 경우에는 면역 억제 치료 중에는 금기이고 적어도 4주 전에 미리 예방접종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